Hi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설리반과 헬렌 켈러 영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다빈치 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6강의 내용은 비동사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쉬운 듯하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주어 자신의 생각을 존재 상태로 담아낼 수 있는 우주생명 비동사라고 감히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바로 비동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주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어요. 제2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모국어의 이해력이 좋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비동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뭡니까? 동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 가지 시제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뭡니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의 영역이 있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이제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네 가지 시제로 의미가 이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완전 자동사의 우리말 꼴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한자로 말하면 이제 존재하다가 되겠고요. 과거 동사로 넘어가니까 이제 시간이 변했어요. 있었다, 존재했다. 즉 현재 동사, 과거 동사는 자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과거 분사, 현재 분사로 넘어가면서는 뭡니까? 얘네들이 형용사의 역할로 바뀌는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나누어 봤더니 지나가 갈 거, 옛날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 동사의 뜻으로서 이디옷을 입고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 그냥 제가 만들어 쓰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또 현재 분사는 뭡니까? 현재 동사의 뜻으로서 ing 옷을 입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형용사로 표현되는 것이 영어의 표현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뭡니까? 계속해서 파생되는 그런 의미를 모국어로 잘 이해가 됐을 때 뭐예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다, 있었다까지는 이제 현재 동사, 과거 동사가 됐고요. 얘가 과거 분사, 즉 형용사로 건너가니까 이제 있었더니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존재함이라는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이라고 하는 뭡니까? 존재하는 이런 이제 현재 분사의 형용사 꼴을 살펴봤어요. 또 불완전 자동사, 우리는 늘 뭡니까? 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완전 자동사는 마치 비동사의 이다 정도만 있는 걸로 착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다가 이제 과거 동사로 넘어가면 이었다, 즉 다로 해서 이제 과거 동사, 현재 동사의 동사 표현 방법을 끝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에 오니까 이제 이었던 이런 말이 됐어요. 얘는 우리가 이제 한자에서는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때 영어 문장을 들여다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즉 뭐예요? 이다의 현재 분사꼴이 뭐예요? 이는이 되는 거죠.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동사에 대한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의 모양은 하나예요. 비동사. 그런데 이것이 시제에 따라서 모양의 의미도 이제 뭐예요? 말의 표현도 뭐예요? 바뀌어가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주어죠. 이 주어의 자신의 생각을 존재로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상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동사가 현재 동사의 모양은 am, is, are가 되는 거죠. 물론 주어에 따라서 I am, is라는 건 단수니까 he, she, it로서 이제 표현될 수 있고요. are는 복수니까 you are, we are, they are. 그래서 이제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변형에 꼴이 왔고 내용은 뭡니까? 완전 자동사일 때 있다가 되고 불완전 자동사일 때 뭡니까? 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am과 is는 was로 바뀌었고요. are는 뭡니까? were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왜? 과거 동사니까. 놀라운 건 지금부터죠. 즉 과거 분사의 모양으로 was, were가 뭡니까? 빈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완전 자동사에 있다가 변한 빈인지 불완전 자동사에 이다가 변한 빈인지 이것이 이제 뭡니까? 이 비동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뭡니까? 현재 분사를 봤을 때 똑같아요. 비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bein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뭡니까? 존재하는이라는 말과 있는이라는 말로 이제 뭐예요? 또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에 대한 이 도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영어로 우리가 뭡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깊숙한 문장을 굉장히 뭐예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거 분사는요. 과거 동사의 뜻으로서 이디옷을 입고 형용사로 표현하는 거. 쉽게 이제 뭡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또 현재 분사는 뭡니까? 현재 동사의 뜻으로서 ing 옷을 입고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즉 비동사의 완전 자동사 그러면 뭡니까? 존재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God is가 됐어요.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네. 단어가 두 개지만 피어리어드가 있음으로 해서 얘는 뭡니까? 완벽한 문장이 됐어요. 센턴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 God is를 학생들한테 해석해보라고 그러면은요. 좀 멈칫멈칫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다라는 비동사에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뭡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과감하게 뭐예요? she는 있다. she는 뭐예요? 존재한다. 즉 뭡니까? 주어 완전 자동사 일형식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is로 끝난 거지만 얘는 일형식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죠. 주어 완전 자동사. 두 번째 모양을 보시자고요. 그녀는 그때 교실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뽑아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품사의 배열 법칙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동사죠. 있었다는 동사를 통해서 누가 이제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라고 하는 뭡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쭉 배열하다 보면 영어의 이제 뭡니까? 장문과 거기에 이제 소리를 받쳐주면 스피킹으로서 이제 conversation 회화가 이제 뭐예요?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 교실 안에. 언제? 그때 이렇게 이제 시간대로 정리가 됐어요. She was in the classroom then이 됐어요. 즉 뭡니까? 그녀는 있었다. 어디에?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 즉 교실 안에는 살펴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의 명사.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부라고 하죠. 부는 군데 뭡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가 됐네요. 또 여기 이제 then이라고 하는 뭡니까? 시간을 말하는 부사의 순서대로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형식에서는 부사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제외하기 때문에 she was만 갖고 얘가 뭐예요? 일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가장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꼴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기는 보니까 가본 적이라고 하는 뭡니까? 과거 분사의 과거 시간과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현재 동사가 마주치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즉 뭡니까? 과거와 현재가 모이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뭡니까? 현재 완료 이런 내용을 많이 살펴보셨어요. 네. 왜 현재 완료가 됐어요?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쓰는 거죠. 과거로 가면 뭡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고 미래로 가면 뭐예요? 미래 완료로서 시간을 의미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니까 I have been there 이런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시자고요. 즉 뭡니까? 나는 there 거기에 뭐예요? been. 자, 이 bean이 완전 자동사에서 변한 걸 뭘 보고 할 수 있냐면요. 이 there이라고 하는 장소의 부사 때문에 이 bean이 뭐예요? 완전 자동사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거기에 존재한 거 아니면 있었던 것을 뭐예요? have 가지고 있다예요. 글자 그대로. 여기서 have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간의 의미만 말할 뿐이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왜? bea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시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나타낼 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I have been there 나는 거기에 뭐예요? 가본 걸 가지고 있다.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편안하게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 가본 적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또 뭐예요? 혼돈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She has gone to America라고 하는 문장을 뽑아봤어요. 가본 적이라는 말 때문에 gone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그녀는 미국에 가고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she has gone to America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She is not here. 그녀는 여기에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3번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외국어는 모국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훨씬 더 뭐예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동사의 완전 자동사의 개념, 신은 있다. 그녀는 그때 교실 안에 있었다. 나는 거기에 뭐예요?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비동사로 내가 정의할 수 있으면 영어에 입문하는데 뭐예요? 굉장히 편안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is와 was가 뭐가 변했어요? 빈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is, was, 빈. 이 원리의 의미를 시간대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즉 완전 자동사의 비동사는 뭡니까? 항상 뒤에 부사의 모양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일형식에 들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모양이 뭐냐면요. 단순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인 명사, 부는 군대 부사고 to 플러스 동사 원형 부정사에서 뭡니까? 부사적 용법, 접속사 주어 동사 절은절인데 뭡니까? 부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일형식에서 만나뵙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불완전 자동사로 넘어가 보실까요? 비동사예요. 얘는 뭡니까? 상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프다. 자, 아프다를 파쇄해 보자고요. 아픈이란 형용사와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다, 그녀는 아픈이게 됐어요. She is sick이 됐어요. 자, 그녀는 뭐예요? 이다, 아픈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형식이 되고 여기서 뭡니까? 이형식이 되는 거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현재 동사 is와 sick이라는 형용사의 만남을 통해서 얘는 뭡니까? 불완전 자동사의 의미, 상태, 즉 주어가 아픈 상태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을 보자고요. 그녀는 아팠다. 아픈 이었다로 문제 뭡니까? 살펴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다 이었다. 동사는 현재 과거로 변했는데 아픈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가 품사의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실 때 영어의 그 입문은 뭡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죠. 동사는 현재 과거 동사로 변했지만 아픈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 뭡니까? She was sick이 된 거죠. 그녀는 아팠다가 됐어요. 즉 현재 아픈 거고 과거에 아픈 걸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병이 발생해서 계속 아픈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뭐예요?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녀는 지난주부터 아프다. 지난주부터라고 하는 뭡니까? 과거의 시간과 현재 아픈 시간이 또 만났어요. 결국은 뭡니까? 현재 완료의 개념의 의미를 비동사에서 이해하실 때 훨씬 더 뭐예요?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She has been sick since last week이 됐어요. 여기 since라는 건 뭡니까? 지난주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즉 지난주부터 그녀는 뭡니까? 아픈 여기서 빈을 잘 보시자고요. 제가 불완전 자동사에서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난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픈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아픈 개념의 의미를 뭐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이었던 거. 아픈 이었던 걸 가지고 있다?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언어의 표현에서 이제 좀 자연스러운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녀는 지난주부터 뭐예요? 계속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관계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라는 과거와 아프다라는 현재 시간, 현재 완료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여기에 have-been도 마찬가지죠. 가본 적이라는 과거와 있다라고 하는 동사. 지금 뭡니까? 과거 분사와 동사와의 만남. 또 여기도 뭡니까? 형용사와 비동사와의 만남. 이런 것이 바로 존재와 상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우주의 생명 비동사예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주어, 즉 내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 자신의 생각을 존재와 상태로 담아낼 수 있는 우주의 생명
비동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비동사를 아주 탁월하게 표현한 그런 사람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죠. 바로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네,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 비동사를 지구상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한 그런 희극 배우의 대사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네, 바로 사느냐 또는 뭡니까?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셰익스피어가 표현했어요. 만약에 비동사라는 것이 없었다면 셰익스피어가 과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동사가 없으면 셰익스피어도 뭐예요? 없다고요. 더군다나 햄릿도 뭐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주어 자신의 생각을 존재와 상태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주의 생명이 바로 뭡니까? 비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에미스 이 내용 가지고 뭐예요? 우주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이 비동사. 그 비동사를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a question이라고 하는 이런 명대사를 남기게 됐습니다. 물론 부정사죠. 부정사에서 얘가 뭡니까? 바로 여기 존재하는 그런 의미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 뭡니까? 살지 않는 것이니까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not이 붙은 것도 시험에 또 잘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느냐 또는 죽느냐 그것이 바로 문제로다라고 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런 그 뭡니까? 비동사의 그 간절함이 그런 명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바로 저는 비동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